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가는 거는 반대하시나 봐요. 그치, 뭐, 요 정도까지는. 그러면 황현희 씨. 네, 이거는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키스 단계보다도 이제 손에 대한 접촉, 상대방의 몸을 만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남자는 절제가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돼요? 절제가 안 돼요, 다들? 되게 어린 나이고 혈기왕성할 나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까봐 걱정이 그 되는 다음 거예요. 단계까지 가는 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책임이 따르는 행동들이 다음 단계 오니까. 한번 가보죠. 아직 네 분이 안 누르셨는데 성관계. 저는 약간 여기서 그래도 주춤하게 되네요. 교수님. 아까 그 엄마 경험을 해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이냐면 실제로 여자들이 자기의 욕망이라는 걸 알아나가는 데는 조금 10대 남성보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만났을 때 성관계를 주로 요구하는 쪽이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주로 그 관계를 끊어지는 게 혹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실 좀 자기 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10대가 문제가 아니라 20대든 30대든 책임 못하는 가능성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대도 책임감이 있게 결혼까지 간다면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실제 10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뭐라고 하실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 자체를 일단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좀 놀랐어요.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성교육도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주면 어떤 실수에서 애를 가지게 되고 다 그것 다 임신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은 좀 딸 가진 아버지라 피해 줬으면 좋겠다. 딸만 둘이시라. 한숨이 아버지가 한숨이 너무 깊으셔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입장이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권리죠. 전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이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충분히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에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성행위까지 만약 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특히 딸 가진 부모라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결국 임신. 저런 도식이 바로 나오죠. 결정권 자체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는 원래 선고적 인권으로 주어진 거고 문제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눌 공간을 우리는 주지 않아요. 나를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민주주의 역행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발달, 사회의 진보, 발달의 측면에서 둘 다 보장됩니다. 막상 현실로 다가온다면 어떠실지. 현실로 느끼는 것도 다를 거예요. 모두 딸을 둔 부모들이. 절대 우리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게 훌륭한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임신시켜서 도망간다거나. 누구니? 내가 만나봤니? 그래? 너는 그렇게 이성 친구로도 이렇게 만나서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자기결정권이 이렇게 있다고 목소리와 머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내 딸이 그러면 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는 내적 같은 답변. 자,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세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충분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뭐 그 권리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갖게 되는 것인데 그걸 뭐 부모가 아무리 뭐 이야기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하지만 내
아들 혹은 내 딸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 저는 뭐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나쁜 남자를 만날까 봐 걱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번에 장이려는 입장에서 저보다 나쁜 남자였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말이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보통 임신을 하면은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그렇겠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문제인 거고. 네, 현실적으로 사실 뭐- 그리고 정말 임신이 문제라면은 정말 피임을 가르쳐야죠. 글쎄 피임을 네. 가르쳐도 교육이 선행했다고 봐요. 만약의 경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 아이를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고 성적 너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네가 잘할 수 있어라고 말은 하겠지만 제가 아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이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놨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안전할까?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임신에 대한 공포와 거기서 굉장히 과장된 상상력이 많은 종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꼭 임신 때문만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임신도 물론 큰 걱정이죠. 굉장히 큰 걱정인데 그 말고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관계에서 이제 성이 붙으면 성관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성이 지나치게 많이 몰두가 되고 성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에만 오로지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떤 안 좋은 10대들에게도 영향이 될까요? 그러니까 성에만 이렇게 많이 몰두를 하게 되면 관계를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성적 몸만 탐닉하는 이런 일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말 성에 대해서 탐닉하는 게 문제라면은 그러면은 자위까지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권리엔 우리가 이제 의무 혹은 뭐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때는 그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이제 떠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대들의 경우에는 그 책임 혹은 뭐 그 의무를 떠안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권리는 행사하지만 막상 그에 따른 책임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권리도 일정 부분은 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10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적 탐닉 혹은 탐색 이런 게 반드시 지금 아주 자유롭게 많이 일어나야 하는 오히려 그 시기고 이 시기에 안 하면 오히려 자기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가서 찾을 수 없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이제 내가 성행위를 해서 이런 걱정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죠. 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후도 할 수 네, 있고. 맞아요. 노도할 수 있고 책임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10대를 지난 지 여기서 제일 오래됐습니다만 다들 뭐 10대를 지나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들 배우셨어요? 저는 뭐 막 남자의 성기가 나오고 막 웃긴 거예요. 못 견뎌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그게 다였어요. 사실 저희 때도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영상을 보면은 그냥 생물 시간에 배우던 내용 정도? 근데 이제 진정한 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라는 게 이제 성교육의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이 영화 들어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는 가장 죄송합니다. 항상 동영상 얘기를 하시니까. 예. 이게 처음으로 접한 영화가 있어요, 사실. 어떤 거요?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야. 였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반말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친구, 네네네.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저도 모르겠네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어떤 영화를? 정성용 씨가 주인공이셨어요. 엉덩이가 이쁜 여자? 예,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성인 영화를 접한 거예요. 그거 근데 장정일 씨 소설의 예, 원작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관계를 갖는구나라는 걸로 이제 친구들이랑 막 토론도 그런 해보고. 거를 사실 어릴 때는 네. 10대 때 테이프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네네. VCR을 봤을 테니. 이게 예전에 그 불법으로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청계천 같은데. 예, 그렇죠. 청계천에서 이제 가면은 이제 아, 실제 가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친구들이 이제 갔겠죠. 같이. 오늘 뭐 치주인가요? 이거 와요. 네. 저는 우리 3살 나이가 많은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이런 야한 잡지나 비디오를 숨겨 있었어요. 근데 또 대박인 게 우리 아버지 책상 제가 봤는데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미국 야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오빠한테 말했어요. 야, 오빠, 우리 아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 하고 충격이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빠가 그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오빠가 야, 관심이 없어, 가! 하는데 다음날에 오빠 책상 갔는데 같은 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나빙가 하는 거예요, 그거. 집에서 나빙가 할 수 있거든요. 복사했다는 얘기죠? 네, 복사했어요. 옛날에 재밌었던 일 많았어요. 저희는 처음 봤던 게 만화방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방에 한쪽 방에 있어요, 들어가면 주인이 거기서 틀어주면 한 열댓 명이서 그 좁은 방에서 보고 나서 이렇게 막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좀 근데 있어요. 10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테이프를 돌려보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10대 때에 실제로 연애도 많이 했었고 경험도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했고 맞아요. 심지어 제가 전혀 모르는 척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10대 여성일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까진 애로 보이거나 굉장히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노는 애 이런 식의 취급을 맞아요. 받기 쉽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20대가 될 때까지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하고 나누질 못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10대 남성하고 10대 여성의 네. 경험은. 그럼 선나름 작가님은 10대 때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에 끼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렇게 의심할 것 설마 같아요. 방송에서. 없을 리가라고 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 10대 때 야동을 안 봤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이라면 아마 지금 같은 시대에 제가 10대라면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봤을 텐데 전반적으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낼 만큼 굳이 그게 그렇게 아니 근데 매력적이지 교수님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요새는요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만 열면 네.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사실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중 성인용 영상물을 본 수치가 평균 41.5%고요. 고등학생만 돼도 무려 58%,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본 것으로 나타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미디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적인 거를 접했을 때 그게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야동 같은 경우가 남학생들에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야동에는 과정이 없으니까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잠자리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전혀 스토리가 없이 없죠. 잠자리 간 이후부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야동 위주로 보다 보면 자칫 잘못된 이 성의식 같은 것도 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의 사랑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하거나 실제로 관계를 맺을 때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10대 성의식과 성 정체성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또래 집단과 미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미디어에서 비치는 연애의 양상이 남녀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저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 문제적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기에 로맨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막 벽에 밀치고 던져서 막 키스를 하면은 그거를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어머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나를 누군가가 함부로 대해주고 밀쳐주고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판타지일 수 당연히 있는데 저건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멋있어
했어 이건데 이걸 현실로 가져와서 저 여자는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밀치고 폭력적으로 대해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착각한 문제가 사람들이 되는 있어요.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네. 남학생들은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장면들이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있을 때도 저는 영화 BT에서 정우성 씨가 이제 고소영 씨를 맞아요. 저기 놀이터에서 정글짐으로 딱 밀면서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여자들이 저렇게 하면 좋아하나? 그래서 집에 있는 인형을 갖고 집에서 연습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나온 드라마, 저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 드라마는 시장에서 사실은 도태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저런 드라마가 시청률이 막 30%, 40% 이렇게 나오면 작가들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그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식의 또 보면서 학습된 게 아까 저기에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서 조석어랑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가 10대를 졸업한 다음, 10대 넘어서 이제 20대 가서 첫 연애를 하면서 차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했어요. 차가 반드시 있어야 연애는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애는 곧 차다. 차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첫 데이트 때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왔거든요. 운전면허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운전면허는 있었고 아버지 차가 이제 그 당시 각죠. 네네네. 네, 그 당시도 굉장히 오래된 차였어요. 그런데 이게 딱 차를 몰고 가서 그 여자 데이트 여성 앞에 서니까 막 웃는 거예요. 배를 잡고 그 차를 보고서는 누가 봐도 아버지 차니까. 근데 그때 그 얼굴 화끈거리는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만나기 직전까지도 저는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된다고 연애를 생각했던 너무 거죠. 드라마로 배우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종류의 저런 스킨십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